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을 받았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건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러니까 어린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야 일어나 이렇게 하면서 팔을 이렇게 끌어당긴 것이 아동학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인데 대법원에서 이것이 무죄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그게 원래 이제 발표를 약간 안 하고 주저하는 학생에게 일어나 봐 이렇게 하면서 팔을 이렇게 일으킨 그런 사례인데요. 네, 발표도 뭐 소극적으로 했지만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반에서 너무나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반에서 모둠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모둠 활동을 하고 그것에 대한 발표자를 정하는데 그 모둠에서 이거를 가위바위보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자를 뽑은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생이 이제 문제의 초등학생이 발표자가 된 거예요. 네, 당첨이 뽑힌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발표를 하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발표도 안 했을 뿐더러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이제 학교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굉장히 이제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선생님이 뭐 이제 이렇게 운동장 데리고 나갈 때도 안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약간 그 토라진 상태에서 선생님의 그 훈육에 따르지 않은 그 교육과 지도에 따르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건을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많이 좀 힘들어 하셨고, 이게 어떤 훈육으로도, 이게 방법으로도 이 아이를 교육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였는지, 해당 학생의 엄마하고도 통화를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그냥 이제 교실에 놔두고, 얘만 놔두고, 이렇게 나가서 또 활동한 적도 있고. 그것도 위험하고. 근데 그게 좀 이상한 게, 저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엄마가 허락을 해서 나갔는데, 또, 이 엄마 상황을 그러면 선생님한테 다 들어서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야, 너 일어나. 이렇게 얘기해서 팔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뭔가를 시키려고 했던 그 선생님의 행동이 왜 아동학대로 누가 신고를 했을까요? 엄마가 신고를 했겠죠.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신고자는 팔은 당기면 안 됐지. 엄마랑 미리 전화를 하고 놔뒀어야지. 약간 이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네네. 저도 판례를 받아볼 수 있는데 아직 보지는 못해가지고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친구의 이후의 행태에 대해서는 엄마랑 상의가 된 거지만 처음에 발표를 시키기 위해 팔을 잡아 끌었던 행동 자체는 몸에 손을 대면 안 되지.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저는 이게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사건이라는 게 사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 이게 유죄가 나왔다는 것도 충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사실은 요즘에 교실에서 체벌 못 하잖아요. 지금 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일어나 이렇게 팔만 잡아 끌어도 이게 만약에 체벌이 무슨 말이에요? 뭐 원성만 높이셔도 그거에 준하는 뭔가 신체적인 가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상태라면 선생님들이 아이를 교육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너무 제한적인 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법원의 판결은 그거였어요. 이제 이 학생이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은 이 학생을 어쨌든 최대한 그 교육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이게 무죄가 나오기까지 대법원까지 가려면 그래도 2, 3년은 걸리셨을 텐데 얼마나 19년 사건이에요. 19년 얼마나 선생님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네, 지금 24년이니까 5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지금 계속 나오는 보도를 보면 담임 안 맞겠다는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러다 이제 초등학교도 담임제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진짜 선생님들이 먼저 그 기부업 해가지고 학교가 붕괴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 3D 직업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선생님하고 학부모 상담을 잠깐 했는데, 약간 조금만 더 지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 친구들도 남아서 지도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열정이 있어도 지도하기가 어렵고, 엄마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물론 아이들이 이후 일정도 또 많아.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래저래 나의 열정도 깎고, 나의 관심, 이런 걸 다 깎고 나면은 직업인보다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선생님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교대 가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물론 이제 옛날에 비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때는 막 그 약간 유교적인 스승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막 이래가지고 선생님들 굉장히 존경하고 선생님들도 뭔가 그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이나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남달랐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좋은 직업으로 이제 교사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교사가 됐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너무 이제 이상과 다른 근데 그런 제가 것들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교육위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외 사례들을 많이 네. 공부하게 돼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만 교권이 이제 특별히 더 많이 추락한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네. 독일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이들이 초중중 때 벌써 선생님이 이 아이는 직업계군으로 갈 아이, 혹은 저기 대학으로 진학할 아이를 구별해주고 그렇죠. 부모 중 그것에 토를 다는 비율이 거의 없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선생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아이를 바라봤고 물론 이제 1년 담임제가 아니라 최소 2, 3년 담임제를 하면서 이 친구들을 계속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 이 친구들의 적성을 훈련하고 그 검사 결과를 신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분류 만약에 했다. 그리고 이 분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우리나라 아마 난리 날걸요? 난리 나겠죠. 그 교육 전문가로서의 선생님의 전문성을 완전히 지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특별히 선생님들의 지위가 낮아진 것 중에는 저희가 뭐 항상 얘기했듯이 학생인권 조례가 큰 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제 교사의 권위가 실추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사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요. 공교육의 질이 점점 떨어지니까 공교육을 통해서 뭐 상담받고 아이의 진로를 정한다? 엄마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더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누가 전문가냐 논제까지 또 들어가면 너무 깊어지긴 하는데 이 학생인권 조례 시작됐을 때도 권위주의가 문제인데 권위 자체를 없애버린 거. 그렇죠.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병폐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들의 권위를 땅에 뭉개서 다 같이 발로 밟아야 그 권위주의를 죽인 것처럼 만드는 이 대목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권위와 권위주의를 잘 구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이와 차별을 잘 구별 못 하고. 근데 이 권위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권위가 있어야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엄마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 이런데 그 또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권위가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학급 임원을 뽑는 이유도 책임과 동시에 약간의 선생님이 부재중을 대비한 권위를 일부 나눠주고 위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학교에서 꼭 중요하게 배워야 될 학습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를 이루는 법을 배우는 건데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누가 떠들고 그래서 학급 임원이 야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은 너나 조용히 해 뭐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선생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학급 임원들의 권위도 떨어지는 거죠. 그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아동학대 문제가 물론 이게 아동학대 문제 예부터 비롯됐으니까 또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잘못됐죠. 그렇죠. 잘못됐지만 이게 부모나 선생님의 잘못된 권위주의로 인해서 비롯된 것은 고쳐지되 아동의 권리를 성인과 동일하게 또는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성인이 무조건 의무만 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서는 이제 성인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질서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도 그냥 객관적으로 행위 자체만을 놓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의도나 어떤 목적이나 선생님에게 어떤 권위가 주어져 있는지에 대한 권위를 배제하고 보니까 그러면 이 행동 자체는 당연히 강제적인 행동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완전히 지금 이 권위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했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와 맥락은 제쳐놓고 정말 행위 자체만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걸 법률을 적용해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정말 선생님들 힘드시겠어요. 저 힘내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12년 동안 학교 보내면서 좋은 선생님들도 만났고 또 별로 좋지 않은 선생님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선생님이 계신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교육 가족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와 맞지 않아서 또 또 가정에서 배웠던 교육과 선생님의 교실에서의 교육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아이들이 좀 이제 힘들어 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도 있었고. 근데 그게 또한 아이들의 다 경험이잖아요. 그럼요. 그게 사회생활인 거죠. 밖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100% 나와 맞는 사람은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물론 이제 학습적으로 아이의 어떤 인지라든지 학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으로 끌어내가지고 아이들이 또 그렇게 유능한 사람을 만드는 목표도 있지만 또 사회화라는 중요한 기능이 있잖아요. 학교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사회생활을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룰들을 경험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자기가 또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이런 것도 굉장히 그 학교 안에서의 교육 활동 중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휴대폰 지난주에 이제 영상에 올렸던 휴대폰 문제랑도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권리와 전체 사회 그리고 학교의 권위에 순응하는 문제가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그나마 이제 몇 년 지금 저희가 막 우리나라 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빨리빨리 대응을 하니까 약간 이제 질서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뭐 학생의 휴대폰 소지에 대해서는 뭐 지침을 만든다고 하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도 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하나 빌려서 읽고 있는데 왜 엄하게 가르치지 않는가 하는 책이었는데 이 책이 2014년에 우리나라에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독일에서도 똑같은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독일 교사가 쓴 책인데 독일에서도 역시 자유주의와 권위, 학교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현상에 대한 굉장한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전통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완전히 개인의 자유만 중요시하는 그 입장이 대립을 하고 충돌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독일은 약간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난주에 영상이 업로드된 이제 성별 정정과 같은 법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러면 본질을 찾아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대법원에서 선생님이 아동학대 혐의를 벗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저희는 반갑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 일선 현장에서 아이들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는데 이런 선생님들의 권위를 좀 세워주면서 교실이 정상화되고 또 교육이 회복이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